전라도를 발전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피해의식 버리기. 둘째, 반기업 정서 버리기. 셋째, 무능력한 민주당 정치인들 갈아치우기. 예,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작년 말에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에 비상 착륙하다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 다수는 태국 여행길에 돌아오다 변을 당한 것이지요. 그날의 사고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서도 큰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무안공항 참사로 인해 인터넷에선 각종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선은 명칭에 대해 시비가 있을 것 같아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항공사고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은데 사고의 원인은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제주 항공기의 고장으로 비상 착륙하게 된 것이고 사망사고의 원인은 공항 내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이니 사고와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무안공항 측의 이름을 따서 무안공항 사고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라도는 소외되었나? 라는 내용입니다. 전라도 분으로 추측되는 어느 시민의 글이 제 눈에 들어왔고 저게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분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척박한 전라도에서, 그것도 민주화 운동으로 대학살을 겪은 성지에서 평생에 벼르다 다녀온 동남아 여행,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했다. 눈물이 툭툭툭 떨어진다. 가슴이 아파서. 경제소득이 높은 영남과 서울 부자, 경상도 사람들에겐 흔한 세계 여행을, 호남에서 어쩌다 한번 여행을 다녀왔을 뿐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지역감정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너와 나를 나누고 대립하고 피해의식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해서 이분의 계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인생 최대의 자긍심이라고 표현했군요. 인생을 허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 그런 건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팩트가 아닌 개인의 망상으로 지역차별주의를 내세우며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팩트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여 오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우선 지역별 경제소득 격차를 보겠습니다. 저분은 영남의 경제소득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호남은 경제소득이 낮다는 얘기이죠. 과연 그럴까요? 통계청의 도시별 1인당 소득 순위를 보시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개인소득 정비표준은 2,339만원입니다. 서울이 제일 높은 2,611만원이고 그 다음으로는 울산이 2,607만원입니다. 영남의 대표도시인 부산과 대구를 살펴볼까요? 부산은 2,258만원이고 대구는 2,237만원입니다. 호남의 광주는 부산과 대구보다 높은 2,367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북과 경남도 살펴보겠습니다. 경북은 2,198만원이고 경남은 2,189만원입니다. 전북은 2,226만원이고 전남은 2,230만원입니다. 광주가 부산과 대구보다 평균소득이 더 높으며 전북과 전남이 경북과 경남보다 평균소득 더 높습니다. 영남보다 경제소득이 떨어지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호남이 영남보다 소득이 낮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을 피해의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호남분들은 박정희 시대에 경부고속도로와 부산항, 울산과 포항 등 영남에 비해 호남이 차별받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박정희 시대 때 농업사회에서 중하공업으로 발전하다 보니 부산항이라는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혜택을 부산과 인근 도시들이 누린 것은 사실이나 그것으로 호남 차별론을 얘기하기엔 근거가 미약합니다. 오히려 호남 차별론에 대해 충청도와 강원도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하네요. 더욱이 경부고속도로 계획을 발표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며 지방국도부터 건설하자고 주장했었죠. 경부고속도로 덕분에 국가 경제가 발전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틀렸고 우리는 농업사회에 머물러야 한다는 논리밖에 안 됩니다. 일제시대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라도는 일제시대 때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목포, 군산, 여수, 순천 등이 항구도시로서 일제시대 때 개발이 된 것이죠. 항구가 있다 보니 철도까지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일제에 의해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자연스레 땅을 많이 가진 전라도의 천석군, 만석군들이 신흥부자로 대두하였고 그 자식들은 일제가 키운 호남의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한국 대학가에서 반미 친북 운동권이 활개치는 것처럼 그 당시 일본 대학가에서는 공산주의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유학 가서 공산주의자가 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김달삼입니다. 김달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제주 4.3 사건을 다룰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본 유학을 다녀온 대학생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여서 돌아왔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근대사의 대표적인 공산주의자 박헌영은 지주 집안에 태어나 여유로운 삶을 살다 중국으로 넘어가 공산주의자가 된 것이죠. 이처럼 일제시대 때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부유한 편에 속했습니다. 박정희 시절에 전라도가 차별받았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릅니다. 여수 화력발전소가 1917년에 준공했으며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과 정밀화학 업체들이 모인 여천석유화학공단은 1978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전라도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개발했다며 잘못 알고 계시던데 노태우 정부 때 공사를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 때 완공한 것입니다. 호남의 광양제철소는 전두환 정권 때 박태준 회장이 강하게 추진하여 광양만에 제철소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대지 넓이가 630만 평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제철소입니다. 강주와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전남 방직은 국민의힘 김무성과 관련이 있으니 영남 기업이라고 하실 건가요? 기아 자동차 공장은 광주가 아니라 대구에 있습니까? 익산 산업단지는 전라도에 있는 것 아닌가요? 전라도는 일제시대 때 많은 혜택을 받았고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전라도가 더 발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기업 정서부터 바꾸세요. 광주의 현대캐스퍼 공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노조, 무파업 약속을 깨고 결국 민주노총 노조가 만들어졌죠. 군산 GM 공장도 잦은 파업 때문에 폐쇄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기업가라면 방기업 정서가 강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지역에 공장을 세울 자신이 있습니까? 공장이 들어서고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면 노동자가 아닌 기업가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라도가 발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정치인부터 바꿔야 합니다. 전라도는 국회의원, 관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등 거의 다 민주당 소속 아닌가요? 전라도라는 지역에 한정했을 때 단체장을 견제할 야당 세력도 없는데 발전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시에 코스트코가 들어서려 하자 김승수 전주시장은 아이들이 외국 냉동식품 맛에 길들여진다라며 반대했습니다.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려고 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었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를 공략하자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후보는 반대 의견을 냈었고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정신 훼손이란 단어까지 써가며 반대했습니다. 호남의 발전을 막는 건 누구입니까? 복합 쇼핑몰에 들어서면 시장 상인들과 상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것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정치인이 상생의 정치로 극복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청계천 개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계곡과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이명박 시장은 소상공인들을 수백 차례 만나 설득하며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유명한 관광단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시장의 말에 따르면 6만 5천 명의 상인들 중 95%가 청계천 개발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에는 이명박과 같은 정치인은 없습니까? 이명박에 대해 욕만 할 줄 알았지 잘한 것은 칭찬하고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민주당 정치인이었다면 청계천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박원순 시장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적이 뭐가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땅값 비싼 서울시에서 농사 짓겠다는 쇼를 하고 재개발을 반대해 부동산 공급을 막아서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권을 만나 수직 상승했었죠. 광주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했다면 청계천 개발도 경부고속도로도 KTX도 어떤 것도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뼈아픈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까요? 광주 지하철 노선을 보세요. 타지 사람들은 이 같은 노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시청, 고속버스 터미널 등에는 지하철 노선이 왜 없는 것입니까? 2022년도 자료를 보니 광주 도시철도는 매년 350억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다른 도시들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이 발전하곤 합니다. 광주는 이상하게도 지하철에서 먼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는 등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군사시설의 영향을 받아 개발에 제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 말이죠. 하지만 그런 단점들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라도를 발전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피해의식 버리기. 둘째, 반기업 정서 버리기. 셋째, 무능력한 민주당 정치인들 갈아치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저것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인터넷에서 전라도가 차별받았다는 말씀을 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